선택받은 여러분, 이번 월요일은 한 주기의 끝을 알리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신 것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방이 조용하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전화를 찾기 전에조차 무엇을 발견하기를 바랐는지조차 모르는 그 고요한 순간에 그 끝의 무게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의 어떤 부분은 되돌아가는 것이 익숙하지만 충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 문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한때 찾았던 평안은 이미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인정하지 못한 것을 어깨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지쳤습니다. 반복을 인내심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거룩한 이름을 쓴 두려움으로 변했을 때 여러분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끝이 진정한 전진인지 아니면 단순히 또 다른 고통스러운 멈춤일 뿐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계절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없다면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달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계절을 인식하고 왜 그것이 강제로 답을 끌어내지 않아도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의 언어를 부여하고 종결과 버려짐을 구분하도록 도우며 더 차분한 반응을 향해 가리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주기의 끝이 항상 여러분의 증명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시끄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방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단순히 거부함으로써 처음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아침이 도착하고 몸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미루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커피가 손 옆에서 식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은 그 대화, 그 기회, 그 관계 또는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자아 버전을 맴돕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꾸지 못할 변명들을 연습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하나의 사과, 과거가 다른 답을 주도록 만드는 또 한 번의 시도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신적 움직임 아래에는 조용한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때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손가락들은 사소한 결정들을 꽉 움켜잡습니다. 평범한 일조차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부는 옛 문지방에 서서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환경이 눈에 띄게 변하기 전에 주기가 종종 끝나는 방식입니다. 끝은 한때 여러분을 통제했던 것에 대한 내적 식욕 상실로 시작됩니다. 그것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그리워한다고 해서 그곳에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애도할 수도 있지만 애도한다고 해서 다시 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있었던 것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해 그것을 책임지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은 특정 날에 모든 외부 상황이 변한다는 보장이 아니라 성찰의 표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초대장은 반복된 경험을 통해 이미 명확해진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업을 보았을 때, 패턴을 이름 붙였을 때, 그리고 다음 결정이 더 이상 같은 근원에서 다른 반응을 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을 때 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모든 선택에 대해 과거가 권위를 갖는 것을 멈추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성이 움직임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순종을 미루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닫힌 문과 어려운 문, 지혜로운 멈춤과 두려운 회피, 진정한 평안과 일시적인 안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로 바꾸지 않고도 정보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앞의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운 것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처음에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주의, 에너지, 기도, 그리고 결국 일상생활의 방향을 바꿉니다. 계속 반복되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늦은 밤, 불은 낮고, 집은 모든 끝나지 않은 생각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해졌습니다. 옛 메시지를 열거나 익숙한 이름을 스크롤하거나 더 이상 같은 생명을 담지 않은 기회와 연결된 문서를 봅니다. 잠시 동안 기억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웃음, 약속, 가능성의 첫 감각을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보통 밀어내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자주 설명해야 되는지, 평안이 얼마나 자주 사라졌는지, 무언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료함을 얼마나 여러 번 버렸는지 기억합니다. 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식은 변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시작만이 아니라 전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끝이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결국 여러분이 머물렀던 것이 옳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희망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이 화면 위에 맴돌지만 영은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과거가 의미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 의미가 여러분의 귀환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왜 다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전에 자신이 그 끝을 눈치채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극적이거나 고마워하지 않거나 까다롭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분별력을 사적으로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드는 방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사적으로 피로가 경고인지 아니면 단순히 성장의 비용인지 묻는 동안 공개적으로는 힘을 수행하며 계속했습니다. 이해 없이 기다리는 것은 모든 지연을 개인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처벌처럼, 종결을 거절처럼, 방향 전환을 실패처럼 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를 때 여러분을 보존하려는 경계와 싸울지도 모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리는데 지쳐서 도착한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그들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려짐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더 명확히 검사하고 공황 없이 반응할 수 있는 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달력 확인한 산차이산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질문 아래에서 기다려온 질문을 가지고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나는 무엇을 내려놓도록 요청받고 있는가? 그 질문은 여러분을 이 주기를 살아있게 한 반대로 이끌 것입니다. 첫 번째 반대는 항상 여러분 밖에 서 있는 적대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입니다. 비교는 문이 닫혔다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적어도 옛 고통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긴급함은 즉시 응답하거나 자신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긴급함과 순종은 항상 같게 들리지 않습니다. 긴급함은 호흡을 흔들어 시야를 좁혀 하나의 선택지만 가능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여전히 용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직함, 인내심, 깨끗한 동기를 위한 공간을 남겨둡니다. 불안과 분별력 모두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을 분별력이라고 부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차이는 종종 그 생각의 열매에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을 더 작게, 반응적으로, 즉각적인 확신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방향은 여러분을 직면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안정으로 되돌립니다.
이것이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극적인 선언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혼란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목소리들을 거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매 순간의 불편함이 여러분을 다시 옛 알란멘트를 찾게 한다면 주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낯선 환경에 놓이고 자신의 삶이 어떤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즉각적인 증거 없이도 충실하게 섬겨야 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거절한 모든 곳으로 되돌아가서 미래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이 약속을 담지 않았을 때에도 그가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되기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성경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아침 출근길, 근무일, 부엌, 그리고 사적인 결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을 때에도 이 정직함을 지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대화를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문서를 닫고 전화를 내려놓고 눈앞에 있는 책임을 끝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강점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시끄러운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입었어도 여전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해도 여전히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의 끝이 처음에는 여러분을 강력하게 느끼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가 여러분을 선택했어야 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지 않은 삶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옛 주기가 반드시 같은 얼굴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정서적 비용을 가진 새로운 기회로 위장하여 올 수 있습니다. 이름, 장소, 일정 또는 관계를 바꿀 수 있지만 내적 패턴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과잉 설명하고 과잉 헌신하고 허락을 기다리며 그 결과 생긴 공허함을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을 강제로 밀어붙이려 할 때마다 평안이 떠나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도 익숙한 끌림이 여러분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순종이 비싸게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벌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연기된 결정이 여러분의 주의를 자신이 인식한 것을 불신하도록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날은 끝나야 했을 협상들로 혼잡해집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선택의 양쪽을 모두 주장하는 법정처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일을 할 허락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비용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온한 아니오가 거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조용히 침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는 미움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성되기를 요구합니다. 완성은 여러분이 수업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설명에 대한 요구를 내려놓고 옛 구조를 등에 지고 가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월요일이 냉철한 재구성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주기가 끝난다고 해서 오늘 모든 답이 나타나거나 오늘 모든 상처가 사라지거나 오늘 모든 외부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명료함을 감소시키는 것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멈추는 장소로 이 순간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극적으로 만들지 않고도 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을 전략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을 반영한다면 댓글에 8388을 입력하여 그 문지방을 인식했다는 간단한 확인을 한 다음 그 숫자를 공식이나 약속으로 바꾸지 않고 내레이션으로 돌아오십시오. 힘은 자릿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그 뒤에 있는 정직한 인식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무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주기를 닫는 것과 마음을 닫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단지 상처를 다른 형태로 반복할 뿐입니다. 더 깊은 갈등은 종종 다른 모든 사람이 승인할 때까지 자신의 명료함을 미루는 내적 패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결정이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때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의견을 계속 수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확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표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징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실망을 통해 배운 패턴이며 배운 패턴은 인내심과 진리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되돌아가는 연습을 했을 때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이해했지만 내일 아침에 그 이해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전히 모른다면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달력망. 공항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 충실한 단계를 식별하며 성찰, 기도, 분별력, 일상적 결정을 위한 실제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타이밍 감각을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보호할지, 그리고 정직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이동하여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몸이 계속 피하는 결정을 눈여겨보십시오. 왜냐하면 명료함은 평범한 선택에 들어갈 때에만 유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확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다음 충실한 장소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끝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몸은 되돌아가는 것이 생존에 필요하듯이 여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익숙한 이름이 나타날 때 여전히 위가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무거운 가슴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놓쳤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증거를 평가하고 몸은 반복된 조건을 기억하며 영은 감정이 그 안에서 편안하게 느끼기 전에 경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비난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알려진 것, 두려운 것, 그리고 진정으로 불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모든 감각이 명령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몸이 말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모든 결과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지 않고 사실을 수집하게 하십시오. 영적 인식이 진리, 인격,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부정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평안으로 시험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정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자신을 반복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단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릴 때 숨을 쉬고 다음 작은 행동을 이름 붙이고 하나의 어려운 순간에서 전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긴장된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이 진정되는 동안 진실을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끝은 또한 관계와 환경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온전함을 항상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계를 이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용성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를 거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을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정직한 한계를 견딜 수 있습니다. 통제적인 환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결코 쉬지 않고, 결코 알람 멘트에 질문하지 않는 여러분의 버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환영받는지 아니면 단지 유용함에 대해 보상받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평안이 돌아오는 방과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는 방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분별력이 고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 정직한 거리, 다른 속도 또는 비난 없는 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역할을 재개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캠페인을 발표하지 않고도 환경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이는 새로운 경계가 복수에서가 아니라 청지기 직분에서 구축될 때 더 완전히 끝납니다. 지혜로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더 건강해지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힘이 아니라 소음을 통해 주기를 살아있게 유지합니다. 피로는 모든 결정을 너무 복잡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지속적인 메시지들은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던 생각을 방해합니다. 사소한 요구들이 여러분이 피하고 있던 하나의 진리를 밀어냅니다. 지연은 낯선 친숙함을 만들고 친숙함은 평안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할 필요가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주인은 의무, 비교, 상상된 대화, 그리고 더 이상 맞지 않는 정체성의 끝없는 유지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더 작은 긴급함이 더 깊은 순종으로부터 숨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것에 응답하지 않기 위해 시끄러운 것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정직함을 다시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용함을 만든 후에야 끝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십시오. 혼란만 생산하는 대화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수면, 식사, 일, 기도에 정서적 비상사태에 의존하지 않는 리듬을 주십시오. 목표는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산만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친 사람은 옛 길이 덜 생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되돌아가도록 설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료함은 수행 전에 보호가 필요합니다. 끝이 이미 명확하게 만든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전환점이 옵니다. 공개 발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망설임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을 만족시킬 완벽한 설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옛 주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요청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번 월요일에 그 결정은 계속 다시 쓰는 초안을 삭제하거나 여러분을 혼란 속으로 다시 끌어당길 초대를 거절하거나 과거가 변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장소를 집처럼 느끼게 하려고 보낸 해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조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돌아서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앞의 길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의가 분산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옛 문을 감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정직한 일, 더 건강한 연결, 더 깊은 휴식을 위한 기회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음 계절이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더 이상 되돌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진리가 반복의 편안함보다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 직전의 작은 방에 있는 하나의 등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등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쌓인 층들로 오랫동안 덮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실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희망하는 것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로, 비교, 그리고 어둠을 기대하는 습관이 왔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빛이 사라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불꽃이 여전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주기 끝을 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강제로 일출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밤 동안 남아있던 빛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방은 여러분이 명료함을 기다려온 삶의 부분을 나타냅니다. 등불은
환경이 그것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죽지 않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되돌아가지 않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을 덮은 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실제했지만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의 첫 움직임은 약간의 빛이 바닥에 닿도록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등불은 은밀함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아무도 축하하지 않은 평범한 행위들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속삭인 기도, 어려운 대화 후에 지킨 경계, 옛 상처를 다시 열지 않고 완성된 하루. 한때 여러분의 자신감을 통제했던 사람들의 박수 없이 내린 결정. 외부 그림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지금 필요한 능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는 조용한 규율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증거를 추구하지 않고 현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초대와 정서적 미끼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불꽃이 살아있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준비가 여러분의 인식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은 무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은 질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연민은 덜 순진하고 더 정직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된 방으로 보존된 빛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은 단순히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진 형성이 가시적인 혼란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등불은 또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바람에 노출된 불꽃은 약해질 수 있으며 여전히 연약했던 것을 보완 계절들이 있었습니다. 다튑 대화, 지연된 기회, 응답 없는 요청은 그것이 withholding한 것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처벌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덮개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노출을 방지하는 구속입니다. 여러분은 인격이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기 전에 답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배우기 전에 문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옛 버전만 측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 덮개는 불꽃이 지나가는 모든 요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욕망과 방향을 분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제 주기의 끝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를 버려짐과 혼동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빛이 다음 단계를 드러내도록 하면서 삶의 나머지는 불필요한 손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가시성이 목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방 안에는 등불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적 힘들도 있었습니다. 소홀히 한 창문을 통해 초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바닥 주위에 쌓였습니다. 그림자가 벽을 가로질러 뻗어 작은 물체들을 위협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 피로, 옛 습관, 반복된 실망은 남아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왜곡했습니다. 방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양이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 설명, 희생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전 세계를 밝히도록 요청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공간에 충실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모든 사람의 혼란을 해결하거나 모든 과거, 조건을 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진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는 여러분이 그것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출 때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을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기는 하나의 덮개를 제거하고 하나의 초안을 닫고 그림자를 지시로 오해하는 것을 멈출 때 끝납니다.
빛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음 충실한 단계를 가시적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덮개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두 또는 극적인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의 꾸준한 움직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자세로 방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등불이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존했는지 보기를 기꺼이 하며 들어갑니다. 불꽃이 테이블에, 그 다음 의자에, 그 다음 문으로 가는 길에 닿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주위의 해방이 됩니다. 과거에 속하는 소유물과 앞길에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눈치챕니다. 무감각했던 곳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움직임이 항상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움직임이 여러분의 얼굴을 옛벽에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빛이 여러분이 다쳤다고 두려워한 문이 여러분이 기대한 문과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요일의 끝은 조용한 드러내기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절을 살아남은 진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떠나기 전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직함을 위한 충분한 빛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밤이 예상보다 길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적 삶이 여러분을 냉소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조건들을 통해 보존된 사람으로 봅니다.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 왜 틀리게 느껴지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은 한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던 같은 덮개 아래에 불꽃을 다시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숨겨진 빛이 여러분의 계절에 말한다면 댓글에 I am ready라고 입력한 다음 그 준비를 흥분이 아니라 행동에 근거하여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더 이상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둠의 허락 없이 타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살핌, 보호, 그리고 기꺼운 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보살핌은 정직한 대화, 조용한 경계, 완성된 작업, 또는 또 다른 확신을 위한 검색 대신 휴식의 밤일 수 있습니다. 인식은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꿀 때 성숙해집니다. 빛은 오늘을 위해 충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충실한 단계를 밟기 전에 전체 지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방에서 실제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끝나는 주기는 청중을 위해 새로운 정체성을 수행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정직해지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직 지지할 수 없는 극적인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습관이 보호할 수 있는 충실한 결정을 만드십시오. 일어나서 같은 책임에 직면하면서도 Yes 알람멘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메시지에는 응답하면서도 불필요한 접근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을 애도하면서도 끝을 실수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 표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